그냥 예쁘게만 꾸며놓으면 카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, 근데 이게 해보니까 현실은 진짜 달라요. 감성만 따지다 보면은 고객 동선 꼬이고 체류 시간 줄고 그게 매출 타격으로 오거든요. 손님은 딱 3초 동안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판단해요. 내가 이거 들어갈까? 그냥 지나칠까? 대표님, 카페 창업점 망하지 않으려면 네. 인테리어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게 있다고 하셨죠. 잘 모르고 인테리어 하면은 손님은 안 오고 제 시공 비용만 수백만 원 깨진다고. 이게 옛날에 그냥 예쁘게만 꾸며놓으면 카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, 저도 사실 그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해보니까 현실은 진짜 달라요. 예를 들어 동선 잘못해놓고 조명 이상한 거 해놓고 콘센트 이상한 곳에다가 시공해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쁘기만 한 거 보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불편하네? 안 오고, 콘센트 없네? 안 오니까 가게가 텅텅 비는 경우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겪은 내용 가지고 카페 인테리어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 7가지 정리해 드릴게요. 이거 꼭 캡처해 두시고 준비하실 때 꼭 활용하세요. 그럼 어떤 분들이 꼭 봐야 될까요? 인스타에서 예쁜 사진만 보고 인테리어 맡기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이미 공사는 시작했는데 인테리어 업체하고 말이 안 통해서 자꾸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시고,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감성만 따지다 보면은 고객 동선 꼬이고 체류 시간 줄고 그게 매출에 타격으로 오거든요.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는 이런 사태들을 방지해주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, 그럼 본격적으로 카페 인테리어 체크리스트 하나씩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첫 번째, 입구에서 보이는 첫 장면. 이 매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그니처니까 포인트로 꼭 필수로 중요합니다. 손님은 가게에 들어올 때 딱 3초 동안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판단해요. 내가 이거 들어갈까? 그냥 지나칠까? 그 판단을 브랜드의 입구 첫 장면에서 결정을 하니까 이 입구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벽이나 조명, 간판 위치를 잘 활용해서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를 사람들한테 꼭 인식시켜야 돼요. 예를 들면 예쁜 원형의 비싼 조명, 혹은 특이한 타일의 벽, 아니면 내가 판매하는 디저트를 이쁘게 보여줄 수 있는 쇼케이스, 이런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어야 여기 이쁘다, 또 오자,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. 두 번째, 바 동선과 고객 동선은 완전히 분리시켜야 됩니다. 이거 안 되면 진짜 큰일 나요. 진짜 바쁘게 주문받는 직원이 커피 내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하고 부딪히고 음료 쏟고 고객들은 불만 생기고 이런 엉망이 되면은 사람들한테 불만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. 바는 최소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m에서 2m 정도 확보가 필요하고, 고객 동선은 사람들이 입구에 들어와서 주문하고 또 대기하고 픽업해서 좌석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. 세 번째, 전기 콘센트. 이 콘센트는 고객들이 앉는 곳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잘 해야 됩니다. 요즘에는 손님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요. 사장님, 여기 콘센트 있어요? 노트북, 스마트폰, 태블릿 이런 것들 다 쓰니까 콘센트가 없으면은 자리가 많이 있어도 고객이 나가는 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벽에만 있어도 소용없고요. 테이블 아래, 기둥 뒤, 바닥 이런 곳들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요. 이런 부분은 시공이 진척된 후에 하려고 하면 비용이 추가로 드니까 꼭 시공 전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. 네 번째, 또 조명이 중요합니다. 감성 중요하죠. 근데 감성만 생각하다가 조명 때문에 메뉴가 안 보이면 고객들이 불편해해요. 그래서 간판을 잘 보이게 하는 조명도 필요하고요. 매장에서 표현하고 싶은 브랜드 느낌에 맞는 조명도 필요하고요. 테이블에는 음식이 잘 보이는 조명이라든가 조도를 잘 세팅해야 사진도 잘 나오고 고객의 만족도도 올라갑니다. 다섯 번째, 소리. 의외로 소리 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. 카페가 너무 시끄러워서 고객들이 오래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. 주방에서 일하는 소리가 홀에 너무 크게 들려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요. 제가 특히 싫어하는 소리가, 주방에서 일하는 소리가 홀에 들릴 때 많이 불편함을 느낍니다.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면은 흡음재라든가 가구라든가 소품들을 통해서 소리를 잘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런 것들만 잘 해도 체류 시간이 30분은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어요. 여섯 번째, 환기 시스템, 에어컨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. 주방에서 나는 좋지 못한 냄새가 고객들에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환기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. 창업 공간은 주거 공간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 냉방 용량도 굉장히 중요해요. 바닥 평수의 2.5배 정도의 냉난방 용량을 권해드리고 있어요. 순간적으로 시원해야 될 때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면 고객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고요. 순간적으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이 생깁니다. 그래서 냉난방기는 최대한 바닥 면적의 2.5배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
7번째, 브랜드 컬러에 맞는 소재를 통일. 예쁜데 정리가 안 돼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. 눈에 보이는 컬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색깔을 보여주는 자재가 어떤 자재인지도 중요한 포인트. 예를 들어 내추럴한 느낌의 브랜드를 표현하려고 할 때에는 금속 느낌보다는 우드 느낌이 어울릴 거고, 이 브랜드가 어떤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그 브랜드에 맞는 색이나 자재를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근데 보통은 디자이너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? 그니까요. 그게 문제예요.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가면서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, 사람과 사람은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이쁘고 실용적인 걸 고민해도 맡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콘센트 왜 여기 있어요? 이거 왜 여기 있어요? 왜 이거 안 해주셨어요?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, 이거는 사실 디자이너가 아무리 챙기고 노력을 해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운영하시는 분들도 내가 뭘 원하는지 하고 싶어하는 방향을 정확히 얘기해야 그럼 인테리어도 좀 제대로 나오는 거겠네요. 편하게 얘기할까요? 편하게 얘기해주세요. 이게 네. 참 그래요. 디자이너가 다 해주지 않아요. 고객이 원하는 게 명확히 있고요. 그 고객이 명확히 원하는 걸 디자이너가 1:1 과외하듯이 네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구현하는 거야. 이런 코치를 해주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 문화인데,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계약하고 나서 왜 이거 알아서 안 해주세요? 알아서 해주면은 분명히 싸우거든요. 참 이 디자인을 하는 회사로서의 이게 네. 조금 어려운. 그러면 인테리어를 맡길 때 어떻게 맡기는 게 좋은 거예요?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인테리어로 꾸미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런 레퍼런스를 가져다 드리면 더 수월할까요? 그럼요. 사실 수월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에요. 죄송합니다. 기본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럼 기본도 안 된다.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사실은 기본이에요.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도 없이 공부를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? 안 되죠.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똑같아요. 내가 어떤 공간을 꾸미고 싶은지가 없으면 디자이너는 벙찔 수밖에. 그걸 뭐 해달라는 거지? 그래, 뭐 해달라는지가 상의가 됐어.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편하게 느끼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디자이너는 몰라요.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카페를 컨설팅 해드릴 때 어떤 적이 있었냐면, 클라이언트 분이 키가 150 초반대였어요. 일반적으로 주방의 바 높이는 880에서 900 사이 정도를 많이 하거든요. 상판 높이를. 그 정도가 어쩔 수 없는 사실 높이예요. 제빙기 높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, 이분은 사실 그 높이로 하면 까치발 들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그래도 설거지를 좀 편하게 해드리게 하려고 제빙기가 최대한 낮은 모델을 찾아서 아래 다리바를 잘라가지고 이분 키에 맞게 주방을 설계해드린 적이. 이거는 저희가 이분의 불편함을 눈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으시니까 가능했던 거지,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걸 편해하는지를 디자이너가 다 알기는 사실 힘들죠. 바라는 게 잘못됐어요. 죄송하지만 바라는 게 잘못됐어요. 그걸 왜 바라는지 모르겠어요. 대표님, 그러면 지금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? 아직 인테리어 전이라면요, 업체를 잘 고르셔야 돼요. 근데 업체를 어떻게 잘 고를지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. 사실 이게 다네요. 업체를 잘 고르면 그 업체가 진짜 좋은 선생님이 돼줄 거예요.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 단기간에 창업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하고 해도 모든 상황별 대처를 공부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. 하지만 인테리어 업종의 문제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것 같다라는 업체의 인식이 많다 보니까 다들 업체 선정에 어려워하시는 건데, 생각보다 좋은 업체 굉장히 많고요. 생각보다 안 좋은 클라이언트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우리들은 안 좋은 업체는 많고 선량한 클라이언트는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. 좋은 업체 반, 안 좋은 업체 반, 좋은 클라이언트 반, 안 좋은 클라이언트 반입니다. 좋은 업체를 잘 골라서 내가 또 좋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미 공사했거나 지금 운영 중인데 뭔가 좀 동선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?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좀 해야 돼요. 스스로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, 먼저 첫 번째는 아주 조금의 투자를 통해서 리뉴얼을 할 수 있는지, 아니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리뉴얼을 하는 게 맞는지, 이거에 대한 판단이 돼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매장을 살릴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오늘 말씀드린 카페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7가지 정리해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, 사람들한테 첫인상, 첫 뷰가 중요하고요. 고객들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동선 분리 중요하고요. 세 번째는 콘센트의 위치,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중요합니다. 네 번째, 조명. 다섯 번째, 소리. 여섯 번째, 환기, 냉난방기. 일곱 번째, 브랜드 컬러. 이런 7가지를 잘 챙겨서 첫 오픈부터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신가요? 지금 인테리어를 시작하려고 견적을 뽑는 중이신가요? 아니면 이미 카페를 운영 중인데 리뉴얼을 고민 중이신가요?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더 깊이 있는 자료로 공유 드릴게요.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손님과 매출을 올리는 인테리어 꿀팁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아직 채널이 적으니까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나 상담 자료를 원하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